성적 대응에 대해 여전히 고민하십니까? 조사 예, 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디지털 편집국 사회부 박서우 기자입니다. 제가 이틀 전에 이어 다시 한번 이 자리를 찾아왔습니다. 나름 저희가 방송했던 게 효과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초대해 주셨는데 오늘도 저 승리 그리고 정준영 버닝썬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동팀 권오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동팀의 박소정입니다. 네, 뭐 기동팀 소개는 어제도 했다시피 현장을 찾아가는 기자들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맞습니다. 근데 굉장히 피곤해 보이세요. 제가 새벽 2시에 퇴근을 했는데 네. 조금 피곤합니다. 아, 예. 저도 어제 저 3시간 잤습니다. 저 어제 이제 드디어 승리, 정준영, 저 유리홀딩스의 그 이른바 유 대표 이 세 분이 이른바 카톡 3인방이죠. 예. 카톡 3인방이 이제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밤샘 소환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에야 다 이제 귀가를 했는데 드디어 카톡 4인방이 이제 경찰에 떴다. 이런 얘기하는데 혹시 보셨어요? 네, 뭐 현장에 있던 최효정 기자랑 네. 김우영 기자가 찍은 영상도 봤고 네. 아침에 이제 속보도 다 챙겨 읽었습니다. 아니 정말 제가 아침에 버스를 타고 오는데 옆에 자리 분이 그 승리가 귀가하는 동영상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딱 끊는데 우리 조선닷컴인가 싶어서 보니까 알고 보니까 우리 최효정 기자가 찍었던 동영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저도 정말 이 속보와 이 컨텐츠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중요성을 느꼈고요. 네. 그래서 일단 그 카톡 3인방이 경찰 조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서울지방경찰청이 어저께 뭐 취재진으로 미어터졌다고. 예, 맞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집으로 간 날보다 취재진이 더 많이 몰렸다라는 이야기도 그 나오게 정도로? 됐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그 자리 선점 경쟁도 굉장히 뜨거웠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출석한 사람은 누구죠? 가수 정준영 씨가 가장 먼저 출석을 했습니다. 네. 오전 10시에 출석을 해서 한 21시간가량 조사를 받았고요. 네. 정준영 씨는 지금 성관계 동영상 등을 이제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한번 언급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 그 영상물을 촬영을 하는 거는 이제 상대방이 허락을 받으면은 문제가 아니지만 허락을 받지 않고 촬영을 하면 그건 불법인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유통을 했을 때도 불법이고. 예, 맞습니다. 유포가 통상 이제 촬영보다 좀 더 형량이 크기 때문에 네. 뭐 정준영 씨가 양형 등을 고려했을 때 최대 7년형까지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저희가 정준영 씨 한번 그 소환됐던 거랑 그다음에 귀가했던 모습 사진 한번이랑 영상 좀 보여주세요. 정준영 씨가 저희가 정말 밀착 취재를 하는 건데요. 그 정준영 씨가 이제 인사를 하고 난 뒤에 이제 모르겠어요. 기자들의 질문에는 전혀 이제 그 대답을 잘 안 했는데 경찰총장이 누구시죠?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그 경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누구예요? 말씀하신 카톡 경찰총장이 누구냐. 그렇죠. 네, 시간이나 말씀하셨다고 하시는 여기 보시면 경찰총장이 누구냐. 경찰총장이 누구세요? 총장님 누구세요? 아니 경찰분 누구세요? 여기 안 쓰시면 이런 멘트를 계속 이제 질문을 하는데 불법 촬영물 혐의 인정하시는 그걸 거의 한 16번가량 질문을 했다고 하는데 끝내 이제 죄송합니다 외에는 답을 하지 않고 차에 이제 바로 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경찰총장이 누구세요? 네 이만큼은 그만 보셔도 될 것 같은데 네, 총 16번 이날 기자들도 그렇지만 뭐 많은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는 그럼 과연 경찰총장이 누구냐. 네, 맞습니다. 그 이제 이번 버닝썬 사태가 점점 그 경찰과 경찰 유착이 이제 점점 문제 핵심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 알다시피 이제 경찰총장이라고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이 질문도 굉장히 정준영 씨한테 계속 질문이 들어갔는데 결국 정준영 씨 끝까지 대답을 안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정준영 씨 차를 탔나요? 그럼 어떻게 했나요? 예, 바로 차를 타고 경찰청사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출석한 인물은 누구죠?
중간에 이제 유 대표라고 유리홀딩스의 대표가 오후 1시쯤 출석을 했는데요. 뭐 일반인이라는 이유로 이제 포토라인에 쓰지는 않았고요. 오늘 오전 6시 40분쯤 경찰서를 떠날 때도 이제 승리 씨가 좀 더 먼저 나왔거든요. 그래서 승리 씨를 취재진들이 쫓다가 이제 유 대표는 조용히 좀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그 유 대표라는 분은 뭐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일반인인데 그 유명 배우의 남편이라는 이유로 지금 뭐 부각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분이 그 출석을 할 때도 뒷문으로 들어가고 나올 때도 뭐 일단 조용히 이제 빠져나온 걸로.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출석한 인물은 누군가요? 저 마지막으로 출석한 인물은 승리입니다. 어제 오후 2시쯤에 경찰에 출석을 해서 오늘 오전 6시쯤에 이 청사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면은 뭐 밤샘이네요, 결국. 예, 맞습니다. 원래 1시쯤에 출석한다고 했는데 1시간이 좀 늦춰졌네요. 예, 맞습니다. 2시로 일정이 변경이 됐는데요. 아무래도 유 대표의 출석 시간과 겹쳐져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좀 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그래서 그러면은 수사를 받고 난 뒤에 그 정준영 씨도 그렇고 승리 씨도 그렇고 뭔가 기자들한테 뭔가 멘트를 했을 것 같은데 무슨 말을 한 거예요? 예, 그 승리 씨의 경우에는 또 주목할 만한 말이 있었는데 뭐 성실히 조사를 받았다에 이어서 특히 오는 25일로 군입대를 예정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입대를 미루겠다라고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승리 씨 특유의 그 말끊기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게 있었나요? 뭐 예를 들자면 뭐 질문을 옆에서 저한테 한번 해보십시오. 뭐 어떤 혐의로 나오셨습니까? 열심히 수사에 임했습니다. 뭐 이런 식의. 그렇죠. 취재진의 질문에는 항상 좀 답변을 안 하고 준비된 답변만 하고 이제 가는 경향이 있는데요. 지난달 27일에 서울지방경찰청에 피해자자 신분으로 왔을 때도 준비된 답변만 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고 어제도 취재진이 이제 승리 씨가 처음에 말을 할 때 좀 뜸을 들이니까 바로 질문을 던졌는데 그 질문을 끊고 그냥 자기 말만 하고 나갔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동영상이 보이는데요.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저게 뭐 전략적인 건지 아니면 뭐 의도치 않은 건지는 뭐 확인이 안 되지만 뭐 어찌됐든 본인의 입장을 입영 날짜를 전달하는 것 연기하고 자체는 뭐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저희 뭐 일단 저희가 질문한 거에 대답을 했을 경우는 이제 책임이라는 게 또 있고 성매매 알선 혐의 조사 중에 인정하셨습니까?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 표정이 어떠냐에 따라서 좀 분위기가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바로 그 변호사분이 이제 그렇죠. 딱 맞더라고요. 변호사분이 나와서 이제 어제 또 승리 씨가 2014년도에 추가로 해외 성매매 알선 해외 원정 도박 이런 의혹이 좀 나왔는데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변호사가 대신 그러니까 설명을 승리 했습니다. 씨가 원래 첫 번째 성접대 의혹이 있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또 의혹이 제기됐고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성 관련 이제 이슈가 스캔들이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참 그래서 그리고 정준영 씨 같은 경우는 또 논란이 되는 게 이제 황금폰이 게 있는데. 정준영 씨가 또 황금폰을 반납했다, 그러니까 제출했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들으셨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면서 소환 이제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저는 황금폰을 제출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 폰이 저희가 취재로는 정준영 씨가 총 3대의 폰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3대의 폰 중에 우리가 이른바 그 황금폰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이게 처음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그 가수 지코가 그렇죠. 이제 방송에서 이제 황금폰이 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저희가 그런 연예인과 뭐 유명인들의 연락처가 다수 있는 그렇죠. 뭐 이런 폰인 줄 알았는데 카톡 전원폰이 SNS 전원폰이 있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의 이제 황금폰은 이거는 물론 사람들의 이제 추측이지만 거기에 혹시 그런 성관계 동영상이 있던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었고 결국 이거와 관련해서 그 2016년에 문제 있을 때도 이제 그 휴대폰이 문제가 됐었고 하지만은 제출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 황금폰이 참 논란인데 이번에 제출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 세대가 황금폰인지는 아직 저는 확인을 필요할. 네, 정준영 씨, 그러니까 황금폰을 제출했다는 건 정준영 씨의 말이고요. 네. 경찰 쪽에다가 일단 문의를 해보니까 취재를 해보니까
현재 디지털 포렌식 작업, 그러니까 데이터를 복구하고 복원해서 이제 추출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일단 넘겼고요. 그 자료들을 토대로 뭐 실제 그 황금폰이 뭐 어떤 황금폰인지는 밝혀질 것 같습니다. 아니 이제 저희가 이제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카톡 3인방이 결국은 그 경찰 유착과 관계가 있냐 이게 그렇죠. 가장 핵심으로 지금 자리 잡고 이게 저희가 경찰총장이라는 말이 나왔고 저 뭐냐 그 방정현 변호사가 이제 라디오를 통해서 이제 그 경찰 유착의 연결고리로 지목한 게 이제 유리홀딩스의 이 유 대표분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어찌됐든 유 대표하고 승리분 그리고 정준영 씨 모두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뭔가 결론이 날 것 같은데 그 지금 현재 그 총경분이 알고 보니 저희가 경찰총장이라고 불렀지만 알고 보니까 그 총경분이 지금 공식적으로 경찰이 확인된 건가요? 우선 일단 연합뉴스 TV에서 먼저 보도를 했던 건데요. 해당 총경급 경찰이 현재 그러니까 경찰청에서 일하는 해당 총경급 인사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나와서 수사를 받고 있다라는 내용이었고, 지난 2015년에 강남경찰서에서 이제 뭐 일을 했는데 당시 서장은 아니었다까지였는데요. 그 내용들을 토대로 제가 이제 좀 특정이 되거든요, 그 인물이. 그래서 연락을 취해봤는데 현재 핸드폰이 꺼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가능성은 있겠네요. 그 전화기가 꺼져 있다는 건 지금 조사를 받고 있다는 걸 수도 있으니까. 뭐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뭐 여러 가지 오늘 뭐 취재를 많이 해본 결과는 좀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들 총경을 왜 경찰총장이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총경이라는 계급이 이제 총 경찰이 11계급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계급인데요. 흔히 경찰의 꼬치라고도 불립니다. 그렇죠. 흔히 경찰서장이나 지방경찰청 과장급을 맡는데 이게 경정에서 총경으로 승진하는 게 워낙 치열하고 어렵다 보니까 이제 총경만 이제 딱 돼도 굉장히 축하를 많이 받고 뭐 그런 직책이죠. 아니 근데 이게 보통 이 남자분들이 이제 군대를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은 군대 계급에 대해서는 잘 알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경찰 계급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해요. 익숙치도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고 총경인데 이제 그거를 총경님, 경찰총경님 뭐 이렇게 부르다가 이 총장으로 이게 잘못 오기나 착각을 한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까지 경찰총장 이런 의문이 있었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 보통 사건이 이게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경찰청장이다, 총장이다, 지금 총경이다 이러다 보니 지금 이제 뭐 검찰이다, 경찰에서 서로 이제 싸움이 붙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민감하게 굉장히 요새 수사권 조정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민감한데 어떻게 보세요? 뭐 수사권 조정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 문제가 처음에 이제 이게 검찰총장이냐 경찰청장이냐 갖고도 얘기가 있었고요. 특히 이제 방정현 그러니까 공익제보자죠. 방정현 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처음에 카톡 자료를 제출하고 이게 대검으로 넘어가서 대검에서 지금 서울중앙지검에다가 배당을 한 상태여서 뭐 이게 이제 검찰이 바로 직접 수사에 들어가냐 아니면은 수사 지휘를 하냐 경찰의 수사를 기다리냐 뭐 이런 거 갖고도 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일단 총경분을 조사받는 거는 뭐 지금 조사 진행 중이니까 지켜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그 경찰분이 도대체 뭘 해줬길래 이 연결고리가 있는 건가요? 이 경찰 총경 논란의 시작을 짚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승리와 정준영 등이 참여하고 있던 카톡방에서 경찰총장이 우리를 봐주고 있다라는 메시지가 오갔다는 내용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된 겁니다. 이게 유 씨가 뭐 경찰총장과 문자하는 걸 봤는데 대단하더라는 얘기가 있었다는 말이 방정현 변호사를 통해서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한 유 씨는 아시다시피 유리홀딩스의 유 대표라고 합니다. 이게 뭐 2016년 7월에 승리와 유 대표가 함께 운영했던 그 청담동 몽키 뮤지엄 이 내부 사진을 다른 업체에서 찍었고 이걸 다른 업체라는 건 경쟁 예, 그렇죠.
그 일부 불법 구조물을 신고를 했는데 그래서 경찰이 출동하는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하자면 쉽게 말하면 몽키 뮤지엄이라는 데가 이제 박물관 같은 데가 아니고 그쵸. 라운지 바, 예, 술 먹는 맞습니다. 데, 술 먹는 데인데 근데 거기에 이제 불법 구조물이라는 건 이제 봉 같은 게 있었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몽키 뮤지엄을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를 했는데 네. 거기에 일반 음식점에는 스테이지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아. 춤을 출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그럴 수 있는 공간이 있다 하는 이제 불법 구조물. 요새 많이 이슈가 되고 저희도 기사를 썼지만은 많은 클럽들이 그 유흥주점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를 한다는 그러니까 뭐 법적인 그 혜택도 있고 세금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러니까 세금적인 부분에서도 좋은 게 있지만은 그 유흥주점 했을 때 그 뭐 단속이나 이런 부분을 좀 회피할 수 있어서 일반 음식점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그런 곳이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 이 불법 구조물을 신고해서 경찰이 출동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된 건가요? 뭐 이게 경찰총장이라는 그 이제 지금은 총경급 인사로 보이는 사람이 이제 무마를 해줬다는 거고요. 이게 근데 당시 신고가 전혀 근거가 없던 건 아닌 게 실제로 그 몽키 뮤지엄이 그해 12월에 이제 그 문제 그 무대 문제로 실제로 영업 정지 한 달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제 지난 13일에 좀 이례적으로 수사 상황을 되게 크게 공개를 하면서 카톡 내용을 공개하면서 수사 의지를 밝혔는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경찰 고위급 인사가 연관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자꾸 커지니까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한 것 같습니다. 아니 이번 이슈가 터지니까 제가 이제 평소에 알고 지내던 그 경찰 취재원분들도 많이 연락이 오는 게 누구냐 그 경찰이. 근데 진짜 이게 어떤 한 사람의 무지에 어떻게 보면 무지죠. 그렇죠. 경찰총장이라고 발언했어요. 무지에 의해 이게 파생되는 나비 효과가 엄청나더라고요. 보니까 그 원래는 그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또 거론됐어요. 예,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이분도 뭐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부인을 한 상황입니다. 뭐 입장 자료를 발표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그 경찰청장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서울 경찰청장이 이제 또 의심을 받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상원 전 서울청장 같은 경우는 저희도 취재를 하려고 한번 찾아갔다고. 예, 맞습니다. 제가 직접 입장을 듣기 위해서 그 이상원 전 서울청장의 집으로 추정되는 곳으로 찾아가 봤는데요. 그 수소문을 해서 찾아간 집에는 이미 그 지난해 9월에 이상원 전 서울청장이 이사를 갔고 현재는 다른 주민이 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다시 찾아서 가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입장문이 나온 거죠. 그렇죠. 그런 와중에 이 전 서울청장이 입장문을 발표를 했는데요. 뭐 자신은 강남에서 근무한 적도 없고 뭐 버닝썬이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 뭐 승리 등 연예인들과 일면식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뭐 서울에서는 뭐 주로 본청에 있었고 서울청과 은평경찰서 뭐 두 곳에서 근무를 했는데 버닝썬하고 연결된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논란을 일축을 했습니다. 아니 지금 이제 댓글을 이제 좀 저희가 댓글이 올라온 거를 좀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질문을 좀 받을게요. 지금 댓글에 대부분 이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못 믿겠다, 불신하겠다 이런 댓글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진짜 이번 사건이 진짜 경찰의 그런 좀 명운을 걸지 않을 걸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낙연 총리께서도 그 명운을 걸고 수사해라. 그쵸. 그리고 민감용 청장도 나와서 명운을 걸고 수사하겠다. 그렇죠. 국회 행안위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진짜 왜냐면 이번 그 경찰의 수사에 신뢰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이번 건으로 신뢰가 무너지면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뭐 사건을 아예 검찰로 넘겨라라는 얘기 있어. 근데 실제 그 장동현 변호사죠. 방정현 변호사. 죄송합니다. 방정현 변호사께서 이제 그 제보를 권익위에 했는데 권익위에서는 또 신고를 했죠. 그래서 대검으로 넘겼고요. 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에 이제 배당을 한 상태인데 이제 중앙지검이 이걸 이제 사실 수사지휘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경찰에 대해서 이제 개입을 할 수는 있는데
뭐 어떤 방식을 이제 취할지는 아직 정확히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니 권익위에서 일부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권익위가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하기 위해서 갑작스럽게 그 대검에 저녁에 밤 11시에 그 제보하러 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근데 그게 맞든 틀리든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그 경찰에 대한 굉장히 불신이 굉장히 그쵸. 크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같은 그 뭐랄까 어찌 보면 같은 공무원이고 같은 정부의 기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약간 민감해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는 경찰이 굉장히 이런 사태 심각성을 알고 좀 뭔가 진짜 투명하고 적극적이고 신속한 수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떻게 그래서 보면. 지금 민감용 청장 지시 아래서 이제 합동수사본부가 뭐 120명 규모로 꾸려졌는데 뭐 120명이라는 인력이만 갖고 이제 좀 신뢰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네. 어쨌건 규모 면에서는 굉장히 크거든요. 이게 뭐 작년에 드루킹 사건이나 이런 것보다도 거의 한 두세 배 규모로 일단 수사단 인력이 꾸려진 거라서 뭐 경찰 입장에서도 수사권 조정 문제도 있고 자치경찰제 문제도 있고 해서 뭐 쉽게 넘어가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뭐 기대 같은 걸 저는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지금 질문이 총경급 소환 조사 중이라던데 실명이 떴나요?라고는 질문이 있어요. 실명을 밝히진 않았고 근데 이제 취재 과정에서 좀 특정이 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연락을 제가 취해 봤는데 네. 전화가 꺼져 있었습니다. 지금 하여튼 지금 그 과거에 강남서에 일했었던 분인데 저 지금 전화기가 꺼져 계신 분 총경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또 다음 재밌는 게 승리 씨가 군대 얘기를 좀 했다고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이 밤샘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군입대를 연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뭐 연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이슈가 또 아침 내내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방법이 없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찾아봤는데 이 원칙적으로는 입영일 5일 전까지 이 입영 대상인 본인이 연기 원서를 제출하면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뭐 전자문서 등을 통해서 신청을 할 수 있고, 네, 이에 따르면 뭐 승리가 입대를 예고한 날짜 25일이기 때문에 늦어도 20일까지 원서를 제출한다면 뭐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저 군대 갔을 때는 그 연기하는 게 참 쉽지 않았는데. 지금도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병역법상 강제로 연기를 시키는 거는 구속을 하거나 형을 집행한다. 그러니까 선고가 나와서 이제 실제로 형 집행에 들어갔을 때 두 가지 경우고요. 스스로 이제 연기 사유를 밝힐 때는 이게 뭐 수사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는 없는데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는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뭐 연기 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고요. 뭐 병무청 관계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좀 추상적이니까 이 부분을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외부 법률 검토까지 거쳐서 뭐 결정을 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뭐 병무청 측에서 또 실제로 수사를 위해서 연기 원서를 제출하고 이게 받아들여진 사례도 있다라고 소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가능하다면 외부 법률 자문까지 거치겠다고 이야기를 한 상황인데요. 뭐 실제로 승리가 입영 연기 신청을 할 것인지 또 검토 결과 어떻게 될 것인지는 좀 더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 방금 그 연합뉴스 속보가 하나 떴는데요. 그 정준영의 복귀를 터준 그 1박 2일 예능 프로그램 1박 2일을 무기한 제작을 중단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KBS가 처음에 사실 좀 논란이 됐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정준영 씨 그게 이제 KBS 관계자라는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이었는데 정준영 씨 문제가 불거져서 이제 사실상 하차를 했는데 이게 완전 하차가 아니라 임시 하차다. 아, 그 입장 밝힌 게 첫 한마디가 나온 다음에 이제 그게 문제가 커졌죠. 어떻게 임시 하차냐? 그러면서 이제 KBS 측에서 그 다음에 아니다 전면 합차가 공식적인 입장이다라고 이제 말을 바꿨고 이제 아예 제작을 좀 연기하는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만약에 팩트면 뭐 어쨌든 이 문제가 이 상황까지 온 만큼 뭐 사실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하고 저
그 가수 저희가 최 씨, 저 이제 네. 이름을 밝혀도 되는 건가요? 뭐 예, 최종훈 씨 네. FT 아일랜드 네. 최종훈 씨가 또 수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뭐 정확한 일정은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뭐 빠르면 내일도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최종훈 씨도 가수 정준영 씨와 마찬가지로 성관계 약간 이제 불법 촬영물을 촬영을 하고 유포한 혐의로 뭐 입건은 된 상태고요. 이분은 저 음주운전 관련해서도 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2015년도에 네. 이제 이태원 쪽에서 음주운전 문제가 술을 있었는데 먹고 음주운전해서 걸렸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그거를 무마해준 거인가요? 아니면 그러면 어떻게? 무마라는 게 이제 그거에 대한 처벌은 있었는데 네. 이제 그게 보도가 나가지 않게끔 비밀리 해달라. 왜냐하면 저희 경찰서 기자들은 항상 경찰서에 붙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연예인이 음주운전을 했다 하면은 사실 보도가 한 건도 안 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건 폭발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기사를 쓰면은 바로 이제 모든 매체가 달려들 주제인데 그러면은 그만큼 뭔가 편의를 봐줬다는 거네요. 근데 뭐 최종훈 씨는 그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이제 반박한 상태입니다. 지금 하여튼간 지금 현재 총경금 인사가 지금 소환 조사를 받고 있는데 또 검찰에서도 이제 그거를 수사를 직접 하겠다 지금 하고 있는데 뭐 수사지를 내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수사를 이제 챙기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 이 문제와 관련해서 경찰도 수사하고 검찰도 수사할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게 빨라질까요, 좀? 어찌 보세요? 그런데 심지어 만약에 군대를 가게 되면 이번에는 군대에서도 수사를 챙길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승리 씨가 이병을 미룬 게 좀 수사에는 이병을 실제로 미루게 된다면 도움은 될 것 같고 이게 어떤 수사 속도나 이런 걸 예단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제가 지난주 이번 주 내내 이제 경찰 분들을 만났을 때 하는 얘기가 이게 단순히 뭐 관계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찰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걸린 문제고 그렇죠. 이게 이제 제대로 해결이 안 되면 일선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경찰들 입장에서는 좀 박탈감도 느끼고 뭐 앞으로도 더 큰 의혹이나 이런 것들이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수사의 속도를 내달라는 내부 분위기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경찰분들의 99%는 정말 열심히 일하고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고 정말 작은 부분의 분들이 뭔가 이런 문제를 일으켰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골문 데들은 골문 거는 이제 발본색원을 하는 게 좋은 거고요. 네. 그다음에 아무래도 수사가 이제 계속 진행되니까 전직 경찰, 그러니까 이 경찰과 승리 유 대표 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되는 전직 경찰 강모 씨에 대해서 오늘 지금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 중이죠? 예, 맞습니다. 뭐 오늘 중으로 뭐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늦어도 내일 새벽까지는 뭐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강 씨는 뭐 계속해서 혐의가 드러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억울하고 부인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구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클럽과 경찰 간 유착 문제 수사 방향도 또 달라질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 씨가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이번 버닝썬 사태와 관련해서 첫 구속자인가요? 예, 맞습니다. 아니, 구속자는 그러니까 마약하신 분? 네, 마약한 분도 있고 성관계 영상을 이제 불법 촬영 유포한 사람도 있는데 경찰 유착건에서는 알려진 걸로는 처음인 상황입니다. 자, 이제 질문을 좀 읽어드릴게요. 승리, 정준영 뒤에 권력형 비리가 있을 듯 싶네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특검 가는 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특검이요. 이게 사실 경찰 좀 제가 보수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걸지도 모르겠지만 특검에 가려면 이게 또 절차가 더 길어지거든요. 특검 구성부터 뭐 이런 것들을 국회에서 합의하는 과정이 굉장히 지난하기 때문에 뭐 일단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이게 좀 보시기에 미진하다라면은
또 국회의원분들께서 판단하시기에 아 이거는 이걸로는 부족하다라고 한다면은 뭐 특검이 그때는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일단은 같습니다. 경찰 수사를 먼저 일단 믿고 한번 보자.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검증을 해보고 안 되면 이제 얘기를 해보자. 뭐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다음에 근데 지금 댓글들이 거의 뭐 검찰로 수사권을 넘기자 막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그 독자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심지어 어떤 분들은 저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할지 의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댓글을 우리 민감동 청장님께서 좀 보시면은 좀 그렇죠. 뭔가 이게 위기감을 좀 많이 느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뭐 어찌 됐든 이번 사태가 이제 경찰 유착이라는 문제가 온 만큼 그리고 또 그 강전 수사관이 아무래도 지금 구속영장 그 심사를 받고 있는데 만약에 그거 여부에 따라서 수사가 굉장히 빨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세요? 수사 빨라진다는. 자꾸 이제 예상을 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일단 수사 상황에서 크게 줄기들로 봤을 때 이제 계속 문제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줄기가. 근데 앞선 수사들이 하나씩 정리가 돼가는 수순이기 때문에 늦어도 뭐 이분 구속이라는 거 어쨌든 소명이 이루어졌다는 부분이 있는 거니까요. 된다면은 유착 부분에서 좀 크게 빨리 속도를 낼 수 있는 도약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뭐 일단은 카톡 3인방 그 승리, 정준영 그리고 유 대표 이 세 분이 수사를 다 받았고 그리고 밤샘 조사를 다 받았기 때문에 분명히 그 조사 과정에서 여러 말들이 있었고 그 조사 후에 이제 그 총경급 인사가 소환됐던 걸 봤을 때는 이미 누가 무엇을 어떻게 도와줬고 이런 증언이 있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속도가 빨라지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번 사건이 명확하게 좀 경찰에서 좀 명확하고 빠르게 신속하게 좀 해결해 주는 것이 뭐 답을 주는 게 그 좀 좋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련의 사태들을 통해서 경찰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좀 자정을 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었으면 하는 사소한 바람이 좀 있습니다. 국민들은 진실을 원하지 싸움을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갑자기 또 긴급하게 라이브 방송을 하게 돼서 뭐 이렇게 약간의 두서없이 말한 것도 있는데요. 어찌됐든 그 카톡 3인방이 소환 조사를 받았고 그다음에 그 결과 총경군이 현재 조사를 받고 있고 그리고 승리는 군입대를 연기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그 정준영 씨는 그 이른바 말로만 얘기 나오던 황금폰을 제출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굉장히 수사가 빨라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그 좀 사건을 그 진척을 보고요. 저희가 항상 발빠르게 기사를 좀 작성할 수 있고 또 이슈가 뭔가 중요한 게 터졌을 때는 한번 종합적으로 모을 수 있는 이런 라이브 방송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오늘 방송 감사드리고요.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최종훈 씨가 내일 경찰에 출석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서요. 네. 뻗치기 가시나요? 예, 가야 되면 가죠. 네. 가겠습니다. 그리고 네, 저도 뭐 뻗칠 일이 생기면 언제든 가겠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 기사로서 취재로서 보여줄 수밖에 없으니까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라이브 방송 한번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